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외로웠다. 네, 오늘 무직톡 박장식 전 국회의원님 편 3월 11일인데요. 오늘 첫 곡은 조영남의 서시로 열어드렸습니다. 최민석, 하순태, 박장식, 송인님, 한덕현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장식 의원님 딱 그 일주일 만인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일주일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박창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뭐 자연스럽게 소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하고자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정 앵커 정 미디어 우리 네. 대표님과 함께 네.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일주일에 또 뵙게 됐습니다. 만나게 네. 됐는데 사실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네. 이제 봄 기운이 우리 제천 단양을 눈 녹듯이 살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네. 이 재앙이 네. 우리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지혜와 또 각자 또 조심하는 어떤 청결 이런 걸로 해서 점점 줄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걱정을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청결 조심하고 의료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행동에 따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일주일 또 눈꽃 틀 새 없이 바쁘셨죠? 네네네, 그랬었죠. 네. 또 이렇게 촉박한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직접 제천시 단양군 우리 주민분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요 바쁘게 제천 단양을 좀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각 면, 그다음에 제천의 시장, 그리고 우리 또 문화계 인사도 또 많이 만나고 네. 또 노인회 회장님들 등등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제천 단양이 과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천 단양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었거든요. 네. 이 동네가 네. 예를 들면 뭐 다들 주머니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이 제천시나 단양읍 거리가 굉장히 뭔가 풍족하고 부지런하고 네. 뭔가 삶의 그 뭔가 의욕들이 넘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0년 후반, 90년대 초. 네네.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암울하고 그 활력이 넘치지 않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네. 저로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참 문 열고 들어가기가 참 죄스럽기도 하고 네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오히려 어떤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이런 게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이런 게 왜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올까? 글쎄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왜 이때 이런 게 찾아올까? 아마 같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동질감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다니시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나요? 근데 가장 이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면 뭐 아무리 고향이라 하더라도 고향에서 애정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 어쩐 정치인으로서 재수로운 부분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정치인을 봤을 때는 참 밉거든. 이렇든 저렇든. 뭐 했는데 네가 뭐 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뭐 들어도 참 뭐 시체물 좀 들어도 쌉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일단 TV에 보이는 게 다들 나라 걱정을 한답시고 하는 게 계속 여야 싸움이 나고 함량 미달에 어떤 언어 폭력 같은 걸 쓰고 네네. 이런 부분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이 종편이나 이런 뭐 TV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계세요. 정치에 대해서. 네네. 오히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또 정치인을 막 닦게 되면 역시 뭐 또 뭐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럴 때마다 참 그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걸 어떻게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기도 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네. 또 사실입니다. 그런 게 여의도 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거리 인사하시고 그러고 또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니시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박장식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명함도 돌리시고 네네네네. 하시잖아요. 그래도 또 격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 계시죠? 그러면 예. 네. 사실 이제 명함엔 사진이 박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마스크를 썼으니까. 아 요새 또 이게 마스크, 네 요새 또 마스크까지 그렇죠. 쓰고 다니니까. 제 얼굴을 알리기가 네. 사실은 뭐 얼굴이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네. 이 어떤 마스크까지 쓰니까 네. 이게 이 양반 맞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럴 땐 제가 뭐 하여간 뭐 예의를 무릅쓰고 예, 마스크 벗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오히려 마스크 쓴 것보다 벗는 게 낫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제 현장에서 멀리 있을 때는 이제 벗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리 네. 인사할 때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엔 뭐 사실 주민들을 여러 번 찾아뵐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제 이름을 많이 알리는 박창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래전에 듣지 않은 인물이 근자에 나왔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제천단양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런 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이 양반이 제천단양 고향에서 뭘 할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뭐 저는 어떤 제 전공이 방송 네. 뭐 이런 문화 쪽이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예능 프로나 드라마나 영화나 네. 이런 걸 제 고향 제천 단양에 많이 좀 가서 찍고 또 우리 시청이나 군에 말씀을 드려서 또 도움도 요청하고 조금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촬영팀이 내려가면 지원도 받고 네. 또 보조 출연도 좀 이렇게 네. 지역에서 좀 쓰고. 그렇죠. 보조 출연 뭐 서울이나 지역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지역에도 좀 쓰고 이런 것들은 또 그 인력을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촬영팀은 경제적이고 네. 지역에서는 또 수익 어떤 도구도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되고자 네. 그런 거 한 건 아닌데 네네. 어떻게 시골에 저희 고향에 갔다 오면 칭찬들을 많이 하셔요. 네. 고향이 너무나 좋다. 네네. 뭐 그렇게 구전으로 인해서 사실 촬영팀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네. 단양에는 영춘에 네네. 그 촬영장이 거기는 제천에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문경 세트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시설이 아주 거의 실제로 있는 주택 그 건물하고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왜 뭐 한 해 두 해 지나면 왜 다 좀 그렇죠.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는데 단양 세트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처음에 제가 이제 사극을 여러 개를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할 때 네. 아마 그 골조를 목재 속에 네. 목재를
속에다가 네. 그 엣지빔이라 그래서 네. 예, 그런 걸 많이 좀 넣었어요. 그리고 겉은 목재지만 속은 쇠로다가 아, 엣지빔으로 네네. 넣고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세트라는 게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드라마를 과거에 어디서 많이 찍었냐면 민속촌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네네. 민속촌에는 있는 그대로 아궁이 부를 때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트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으로 연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어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연결이 안 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연결이 안 된 그죠? 거죠. 구들장이 없지.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라는 그렇잖아요. 멀리서 그 정치가 나와야 예, 되는데. 그 정치가 나올 때는 굴뚝만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이제 연막탄 하나 딱 이렇게 연기가 아주 멋있게 올라가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아, 그런 게 또 예. 기술적인 이제 문제군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는 사실은 돈도 적게 들지만 네. 수명이 짧습니다. 한 그러니까요. 3년 정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세트를 하고자 했어요. 네. 제천도 단양도 뭐 어느 군에서 한동안 그게 난립이 그래서 됐었죠. 또 선거 전에 네. 선거 직전에 이런 걸 네. 하면은 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면은 뭐 그때 이제 그 드라마 촬영하면서 유명 배우들이 뭐 내려와서 찍으니까 같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뭐 보이지 않는 그 간접적인 선거 유세하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한때는 막았습니다 그거를. 아, 네. 전국 노래자랑도 네. 한때 그 전국적으로 막 유치를 했었는데 네. 전국 노래자랑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지역에 어르신을 꼭 모시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군수님을. 그래서 뭐 때론 노래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를 잡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말도 하거든요. 네.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몇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방송 어느 순간 네. 아예 하긴 하더라도 네. 방송은 안 나갑니다. 어느 순간은 그런 제재를 했죠. 이제 그런 어떤 이게 혹시 선거용 선심성 네. 방송이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단양에 있는 그 세트장은 그 해가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경 세트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뭐 가끔 가보면 참 세트장이 좋아요. 제천에도 사실은 그런 세트장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판자떼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양 세트장은 말 그대로 제천말로 거의 야무지게, 그러니까 야무딱지게, 이제 그죠? 반영구적이죠. 네네. 네. 그리고 제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7년 8년도 네. 때 대망이란 드라마를 했어요. 네. 대망이란 사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청풍에다가 네. 세트를 지었죠. 네네. 세트를 지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 세트 짓는 게 그 지형과 네. 이 좀 안 맞아서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촬영 끝나고 다른 팀들 와서 촬영 많이 하고 다시 원상 복구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문경 같은 경우도 단양 같은 세트도 기존 세트에 비해서 한 30-40%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 정도 재질도 그렇고. 아, 네. 예를 들면 네. 사극에 이렇게 보면 네. 그 석가래 네. 석가래 대들보 밑에 석가래 기와 밑에 거기가 뭐냐면 그 단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왜 알록달록한 예, 거 예, 있죠. 예. 색칠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절을 뭐 이런 사찰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서 저는 유심히 봐요. 그런 걸 보면 두드려 봅니다. 그게 저희 촬영할 때는 종이 그려서 그걸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도배하듯이. 예, 예. 근데 잘 지은 집은 그립니다, 다. 직접. 그렇죠, 다 그리죠. 잘 지은 집은. 근데 그건 이제 세트니까 종이 그려서 이제 붙이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런 걸 유심히 보고, 근데 그런 것도 단양 가면 일부는 다 그린 걸로 갔습니다. 아, 네. 예. 그려서 올리든가, 네. 지어놓고 그리든가, 그렇게 하죠.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렸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노래 선곡을 하다 보니까 박창식이 아니고 송창식이에요. 뭘까요? 네. 이건 네.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네. 나는 길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필이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아, 좀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창구 예비 후보가 네네네. 그 재심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공관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박창식 예비 후보님을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과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 시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박창식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이유와 배경 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찬구 우리 예비 후보를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래서요? 이름이 익히 오래전부터 듣긴 했지만 네. 실제 만나서 이렇게 한 거는 불과 얼마 전. 아, 그래요? 서울에서 면접 볼 때 봤어요. 네. 국회에서. 공관위 면접할 예. 때, 네네. 그때가 첫 만남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네.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 면접 결과에 따라서 안타깝게 어찌 보면 같이 이제 통합도 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어떤 경선이 있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제천단양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창구 예비 후보가 이제 오르지 못하게 된 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양 후보가 이제 하게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쪽 엄 후보 쪽도 저하고 무슨 이런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이제 호신탐탐 어쨌든 저쪽이 내 후보니까 이렇게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알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제천단 큰 행사에서 와서 그냥 간단히 이제 인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이찬구 예비 후보가 저를 지지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굉장히 진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배경은 아마 그 엄 후보와 이창구 예비 후보가 오랫동안 저는 이 제천에서 서로 정치에 대한 걸 서로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창구의 정치 철학과 네. 그다음에 엄 후보의 정치 철학을 서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정치 철학은 사실 몰랐던 거죠. 그렇죠. 물론 중앙 정치에 제가 네. 국회의원을 19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들에서 알고 네.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창구 후보가 저에 대한 어떤 정치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그 이창구 예비 후보도 그 국회에서 오랜 동안 그렇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창구 예비 후보도 국회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창식 그 전 의원님에 대한 정보가 더 빠르지 않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도 국회에서 유명 인사에서 같이 정치를 하셨고 보좌관도 저도 잘 아는 분. 그러세요.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김한길 의원 전 대표 이런 분들에서 또 정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치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부분이 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지방에 왔을 때 지방에서 느끼는 또 어떤 한계도 있었을 것 같고 지방 정치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에 대한 지지는 저는 뭐그 이창구 후보도 발표를 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제천다당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그 솔직하고 진솔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공약이라는 어떤 뭐 허수 공약이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걸 언론에 배포를 했거든요. 네네. 그건 저 혼자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천 시민 때로는 노인 정책을 한다면 제천단에 계신 어르신들과 청년 정책이면은 제천에 계시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아젠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걸 제 혼자 서울에서 뭔가 갖고 와서 네. 아니 뭐 유럽에는 이렇대더라. 네. 그러니 제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엉뚱한 이런 생각을 갖고 내려온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창구 예비 후보께서 네. 그런 거를 아마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천다낭을 어떻게 그 표현을 썼는데 역동적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은 분명히 거기 뭔가 구심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천다낭에 역동성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제가 드라마를 만드는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드라마가 역동적이지 못하고 잠자는 것 같이 방송하면 재미없거든요. 네. 계속 영상이 움직이는 거야. 카메라가 앵글이. 그렇죠. 이게 역동적이거든요. 예. 제천단에 왔는데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살아 숨쉬는 동네. 저는 그 표현을 빌리면 제천단양이 문화예술 관광이 살아 숨쉬는 동네. 이런 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네. 네. 그게 제 꿈이고 또 그런 제가 직업이 방송이었지만 네. 그걸 만들면서 정동진이라는 곳을 어찌어찌해서 이제 모래시계 드라마에서 제가 가서 네. 찍으면서 그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정동진이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는 지금 모래시계 하나로 다 먹고 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왜 제천단양을 못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시나리오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드라마라는 게 시나리오 아니에요? 작업이죠. 그럼요. 작업이죠. 그죠? 아시겠지만 네. 그 드라마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상상력으로 가는 건데 네. 상상력이 이제 현실로 간다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상상을 하는 게 우리 눈앞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천단양이 문화관광도시로 네. 3천만 네. 거기서 아주 숫자를 좋게 하면 3,300만 3,300만. 3자를 네. 좋아한다면 네. 그럼 3,300만의 네. 관광을 한다 했을 때 제천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미어 터지죠, 뭐. 상상이 가능한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어떤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천 단양에 천혜의 자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제천의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네. 제천의 그동안에 이 천혜 자원을 활용해서 어쨌든 보존을 해온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뭔가 그 관광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죠. 네. 다 만들어서 수산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가 네. 뭐가 있고 어디가 나룻배가 있고 네. 뭐 영순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의림지를 그럼 어떻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모아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든다. 그럼 예산을 중앙부처에만 예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요청도 하고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나서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럼 중간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이런 거를 지도자들이 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 내지는 네.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그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이 결국은 이쪽에서 시민들, 국민들에 의해서 다 뽑혀서 그 군수님이 되고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분들이 표만 얻고 당선만 되고 임기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꼭 선출을 한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과 이 트렌드의 세계 흐름, 대한민국의 흐름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고장을 만든다면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는 게 저는 뭐 돈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내 고장에서 진짜 살기 좋고 마음 편하고 또 어르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짜증 내면서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게 사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자, 문화관광도시 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제천과 단양. 요 얘기는 좀 또 네네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원래 그 손님 가실 때 바깥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니 인사드리다가 트럭 타고 오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도 그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렇게 썩음썩음한 1톤 포터를 타고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인터뷰 하러 오신다고 뭐 일부러 끌고 오신 건 아니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트럭 타고 오셨죠?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셔요? 글쎄, 다들 쳐다봐요. 이렇게 이상하다래. 이렇게, 거리 이제 유세하다가 예.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가면서 손을 들고 그 트럭에다 짐을 싣고 앞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참 좀 오래된 트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한 뭐 20년 가까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트럭이 이제 우리 집안에 이종사촌 이종사촌 형이 됩니다. 형이 그 이제 가지고 있어 오늘 몰고 왔어 그거를. 가만 있어봐. 차 타기도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괜히 무슨 승용차 타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어차피 이 선거 유세를 이제 뭐 본게임으로 가게 된다면 그걸 트럭 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유세차를.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서 그런지 지난 선거 때 그 타기 편합니다 그게.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소탈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뭐 우리 제천에 고향에 와서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뭐 더 쇼를 해야죠 사실. 더 쇼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전혀 그렇진 않고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게. 아 그러시군요. 뭐 과거에 저 호남의 순천의 이정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온 노래를 다 다녔는데 뭐 이제 그것도 일각에서는 이슈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 자전거가 어느 박물관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자전차가. 네, 자전거.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그 트럭이 저한테는 타고 내리기가 편한 거예요. 아주. 타고 내리기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이종사촌 형님이 또 이렇게 직접 같이, 끌고 다니시는 트럭이고 트럭이다 보니까 또 뭐 본인도 그거를 뭐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을 해서 그 저한테 보이기 싫었을 건데 첫날 그걸 딱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지금 애마처럼 그때 갖고 다닙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네. 지금 김순녀 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3,330만 명 좋겠대요. 그래요? 네, 333으로. 333으로? 네네. 네. 또 저기 우리 장다리 이옥자 회장님께서는 3,300만 제천 단양 관광시대 명품 문화예술의 도시 이걸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기대된다고 또 화이팅이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김순녀님께서는 문화예술로 살아나는 제천 단양 제2의 정동진을 꿈꿔요. 네, 박창식 의원님과 함께 또 이러면서 하트를 또 뿅뿅 날려주셨어요.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요. 네, 또 우리 김광표 단양군의회 또 의원님께서는 또 주변 분들하고 또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좀 그 시장 상황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네토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네네. 사장님 한 분을 모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하고 뭐 요즘에 좀 어렵지만 상황이 어떤지 또 그리고 그런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또 바라는 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네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에는 제가 좀 노래를 태진아가 부릅니다. I love 제천. 이 노래 만든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 잘 안 불러요. 거의 조재권 가수 혼자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제천 나는 제천이 좋아 나 혼자 보기 너무나 아까워 소문 좀 내야겠네 오늘은 좀 또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저기 제천 네토시장에서 OK 생활용품 문병훈 우리 대표님이셔요.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박 부분이 이제 네토 시장을 둘러보고 이제 여러 시장을 많이 둘러봤는데 네.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지. 그 이제 이쪽이 시장이 이제 뭐 메토시장, 중앙시장, 동문시장. 네, 동문시장 이렇게 거의 그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를 한 5번 가봤습니다. 5번 쭉 다녀봤는데 사실 뭐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없고 또 그 뭐 경제가 이렇게 좀 살아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실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는 듯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사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저를 좀 알리고 싶은데 제 욕심에 이게 저의 욕심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나 제가 가서 나 명함증 누굽니다. 이게 돌아서면서 막 제가 그렇게 간지른 거예요. 야,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은 혼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되게 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 혼자 계세요. 그런데도 열이면 한 9 정도 거의 일어나 나오셔서 받아 명함을. 이거 참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나오시면서 받아요. 이게 그런 도미안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오전 나가라 여기 왜 오느냐. 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사실. 이걸 어디도 가면 시장을 가야 되는데 가서 내 얼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역이나 터미널이나 아니면 그걸 지금 5번을 갔는데 용기를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가서 밥을 먹었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서 참 눈치를 봤거든요. 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가니까 실끼리 쳐다보고 그래서 인사를 공손히 먼저 하고 그쪽 반응도 보면서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맞아주시는 게 저는 따뜻한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그러나 그리고 그거 어떤 시장을 나오면서 항상 걸리는 게 야, 이건 뭐 나 얼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치한다고 다니는 게 이게 맞는지 이렇게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 시장이 역동성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왔을 때 버글버글하고 막 진짜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뭐 이거 뭐 생선 가게나 뭐 이런 뭐 튀김 가게나 뭐 엄청나고 지나가면서 그냥 뭐 뭘 꼭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게 풍성한 것들이 그냥 소위 말 저작거리에 막 널려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게 참 이건 언제 어떻게 해결할까? 뭐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런 어떤 활성화, 역동성 있는 거를 어떻게 빨리 가져올까? 제 혼자 해서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천 단양을 뭔가 좀 움켜잡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래서 또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래 또 그 시장에서 뭐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예. 그 오히려 전 듣고 싶어. 그 체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갔을 때 이런 인간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게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예. 정치 똑바로 하지 뭐 그런 얘기 막 들릴 것 같고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아니 사실은 저도 오늘 저 문병훈 대표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사실은 요새 뭐 유통 구조가 인터넷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더 어려운데 네.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네. 요즘 장사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듭니다. 지금 네토 시장이나 뭐 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재래 시장들이 이제 주 고객이 이제 중장년들 네, 나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네. 많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더군다나 또 면역도 많이 이제 약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놓은 횟수도 이제 많이 줄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재래 시장이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감소하고 네. 또 더더욱 이제 네토 시장이나 뭐 이제 우리 시장 쪽에는 또 대부분 다 점주분들이 임차인들이 한 90%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세를 내는 가게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임차인들이 많죠. 어.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이제 대부분 임차인이신데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요즘 같은 이제 경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월세 그리고 유지비 고정비. 이렇게 하는, 예, 네. 고정비 지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요즘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요 이옥자 단양의 이옥자 회장님께서도 좀 듣고 계시지만 지금 단양 하면 또 대표 식당이 우리 장다리 식당인데 장다리 마늘 약선 요리를 하는 데인데 여기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뭐 전기세하고 뭐 이런 고정비 나가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손님들 단양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천 단양 다 지금 죽을 마시랍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또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죠? 지금 이제 또 이제 박 후보님께서는 또 네.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하셨다고 네네. 하는데 네. 혹시 또 뭐 기억에 나는 작품이 있는지 또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또 뭐 정해가는 작품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저를 하면 뭐 모래시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는 저는 앞으로 뭐 하려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드라마였어요. 네.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문제,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부 처음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오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또 실토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상공인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몰려나는 이런 어떤 형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를 욕하기 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상공인이 얼마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체험을 다들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저도 그렇지만 그 도시 찾으면 어디를 가요? 시장을 가거든. 그것도 전통시장 가서 엄청 손잡고 막 건들고 어떻게 장사 잘 되십니까? 뭐 전통시장 왜 가냐고 다들. 그리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잘 살게 만들었냐고. 지금 다 빈집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라고 봐요. 왜 꼭 표를 얻으려고 그 열악한 환경인을 찾아가냐고.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21대 들어가는 어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쌈짓돈 가지고 가서 튀김을 사든 콩나물을 사든 이런 쪽이 좀 커져야 되거든요. 이게 풍성해야 도시가 살고 아까 말했던 활력이 넘치는 일이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은 적게 벌어도
계속 뭔가 일을 하는 거야. 음. 그럼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그 상인들도 아 장사를 이번 콩나물을 했으니까 이번엔 뭐를 할까? 이번 생선 했으니까 뭐를 할까? 자꾸 아이템이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네. 거기도 컨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천이나 단양에 이제 전통시장이 있지만 제가 한 여기 5일 5번을 가면서 느낀 건데 트렌드를 많이 좀 바꿔야 된다. 컨셉, 트렌드 컨셉을 예를 들면 가면 2층에 있는 거 보면 대단히 잘 정리된 데가 있어요. 지금 뭐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은 고급스럽고 이런 거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죠. 요즘 어떤 뭐 불경기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썰렁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거든. 결국 삽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살았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컨셉이나 어떤 그 컨텐츠를 많이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상인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규제가 많으니까 상인들이 모여서 모든가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쪽엔 무슨 거리 이쪽엔 이런 거리를 상인에서 회의하고 이런 거를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뭐 규정이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 상인들이 원하면 서로 욕심을 버리고 공동이잖아요. 공동으로 체험하고 공동으로 삶을 사는 부분인데 그런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체킹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상조회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제천은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몇 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환경 정리나 아니면은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시장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드라마 이런 촬영도 와서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어떤 맛집도 가고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드는 거죠. 특산물 파는 데도 가고 이런 거리 특화된 데를 만들면 예를 들면 어디 한약 그 약초 파는 데도 있고 저쪽 고추 거리도 있잖아요. 고추 네. 이런 것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 드라마 할 때 고추 쪽에 가고 약초 쪽에 가고 여기 가고 제천에 단양에 무슨 작은 읍내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읍내 드라마를. 그 읍내 드라마를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중앙시장도 가고 메토시장도 가고 단양 전통시장도 네.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어디 뭐 사이남도 가고 저기 저 의림지도 가고 딱 가는 거 이게 동네 알려지는 거야 그냥. 원서스 멀티예요 이것도. 드라마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딱 하나 뜨면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제천에서는 딱 잡았다 싶으면 이거 갖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꾸 퍼뜨리고 있는. 그래서 제천 영상위원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네. 그런 거를 제천 단양 같이 묶어서 관광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좀 오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시장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알리고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난 오히려 역으로 우리 정미디어 이쪽에다 정 대표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그 시장에다가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모르겠어. 있어요. 아 그래. 네. 이제 그런 것도 네토시장에도 하고 있어요. 네토시장도 있고 동문시장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킹하고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기 있는 뭐 가끔 가수도 부르고 네. 또 유명인도 부르고 네. 또 뭐 정치인도 부르고 시장님도 부르고 인터뷰해서 시장님 노래 좋아하는 게 뭐고 또 뭐 아니면 꼭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저 우리 그 문화관광가에 있는 뭐 팀장도 와서 또 네. 그러면 그 영상위원회 같은 게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이런 문화 관련된 이런 걸 자꾸 끌어내. 뭐 축구도 끌어내리고 배구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정 성시가 되면은 체육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실내 체육관도 제대로 네. 또 이런 공연장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찾는데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네.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들면 소용없다 그러지만 사람이 많으면 버스가 이제 뒤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거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요거 중지를 모아서 어릴 때 바람 안 불 때 연날리 봤잖아요. 그게 안 날잖아. 근데 바람 불면 그냥 연 잘 날잖아요. 네. 이거 뭐 저도 그 단양 적성 하진에서 배 타고 학교 다녔지만 물이 없어 봐. 그 배가 무쇠 있으면 밀고 가잖아요. 물 들어오면 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제천단장이 한번 한다면은 저는 제1의 관광 1번지 네. 예, 이런 걸 충분히 만들고 관광 1번지를 만들면 거기에 먹거리 제천하면은 그 특산품이 뭐가 있지? 그럼 제천하면 랜드마크가 뭐지? 단양하면 뭐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그죠? 예. 좀 그런 생각도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뭐 정리를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을 이 제천에 계시는 분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뭐 이번에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제 고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이 중지를 모으고 때로는 우리가 해외도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우리랑 비슷한 어떤 환경이 있는 이런 쪽에 가서 그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오는 거 이게 아주 그 산 지식이 되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가까운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가서 이게 우리 제천 단양하고 컨셉이 좀 맞겠다 싶으면 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한번 우리 시계 제천 단양식으로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상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과감하게. 이게 혼자는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옆집하고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메토 시장에 있는 상인이 한번 해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틀려지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니까 이거 뭐 전국에 알려지는 이런 시장이 되고 뭐 약초 시장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그 칡집이 있고 도라지 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의 약초 거리에 가서 이 집을 먹어야 돼. 도라지 집을 먹고 뭐를 먹고 이런 게 소문이 나이 듣는 거죠. 그러면 뭐 문전성시가 안 될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단양 쪽은 그래도 이제 단양 팔경이라든가 이쪽이 좀 이렇게 잘 돼가 있는데 제천 쪽은 또 단양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관광 쪽이 약해요. 많이 약한데 그쪽으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제천은 제가 볼 때 이제 청풍이라는 참 그 천혜 자원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그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뭐 이 시하고 이런 관계가 좀 엮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수자원공사의 어떤 그 절대 손을 못 대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푸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 아무리 나라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분이 적극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이걸 풀어야 된다. 아니 한강에 오리 이거 저장도 도로 가잖아요. 한강에 배 띄우고 다 해요. 맞습니다. 한강에 무슨 뭐 서울산에 물 먹는데 뭐라 그러지 잠실대교 구해 보세요. 배 저 영동대교 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기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수나 이런 어떤 폐수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그런 것들만 철저히 하면 환경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게 누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나서서 난 여기다가 뭘 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 그럼 이제 제천이 사실은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그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제천을 다 거쳐가는 거야. 강원도 가려면 뭐 다 이 철도 중심지인데 지금은 이제 과거가 좀 틀려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생활의 패턴이나 그다음에 또 의식주 해결하는 것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던 거죠. 우리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관광을 저는 하되 이 시내를 예를 들면 관광의 특구로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이 오면 그 많이 오는 분들이 제천의 먹거리나 자고 입고 선물을 사가는 이런 어떤 지역을 시내에 만든다면 예를 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민박촌을 한 20-30개씩 동마다 다 하는 거죠. 그걸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어르신들이 한 2분이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 깔끔하게 해놓고 우리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여긴 제천다는 민박촌이 있다. 그래서 머물게 여기 슬로건이 보니까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 도시.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저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물고 싶으려면은 일단 자는 데가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제천의 인근에 볼만한 곳이 있어.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뭐겠어요. 호텔이나 숙소나 콘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갔다 일단 짐 풀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하루 제천에 있자. 그리고 제천에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관광센터 얘기해서 가보는 거야. 뭐 자락 이런 길도 가보고 가다 보면 하룻밤 자게 돼 그게. 그렇게 머물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제천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나고 더 이제 연구를 하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천은 땅도 뭐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작은 리조트 같은 거 리조트 개발을 해놓는 거죠. 제천에 이런 어떤 땅이 지금 산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뭐 그 문화관광센터 같은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 글로벌 해외에 있는 관광까지 유치하고 이런 관광하면 제천 단양 뭐 이렇게 가는 단양도 사실은 얼마 전에 저렇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거기 환경이 터널이 있고 터널 앞에 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지 생각이.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천도 그런 곳이 청풍을 비롯해서 뭐 제가 쭉 수산, 송악 뭐 이쪽 쫙 가보니까 좋은데 참 많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어떤 여건은 돼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하셨어요? 네. 또 한번 또 바라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니까 이 시기는 또 이겨나가야 되는 버텨나가야 되는 시기고 또 우리 소상공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람이 있으시면 한번 기탄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도 얘기했는 것처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제 재래시장이나 이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지원되고 주차장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확보가 돼 있지만서도 그게 이제 우리 또 상인들 입장에서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할 이제 그 상권이지 이런 이제 대형 마트나 이런 쪽에 비해 갖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지금 할치하잖아요.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지금 뭐 이제 주차 공간도 하기 너무 편하고 이제 이래 한데 우리 그쪽으로 이제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경쟁력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이제 또 재래시장으로서 이제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도 많이 좀 모색해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뭐 상품 같은 건 다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걸 하고 있고 시장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다른 도시에 비해 떨어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차 문제나 또 뭐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 가면 한꺼번에 살 수 있지. 그건 뭐 이 세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 대기업이 사는 것보다 그런 어떤 부분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소상공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와서 골목 상권을 해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좀 뭔가 이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사는 분보다 더 싱싱하다. 밭에서 금방 나왔다. 여기는 가능하잖아요. 네. 송악에서 만든 파가, 대파가, 아니면 뭐 수산에서 나온 예를 들면 뭐 감자가 싱싱하게 흥보등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뭐 마트에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뭐 아무래도 재래시장 좀 그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 요즘 환경 때문에 깨끗하고 이런 것도 많이 찾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 보급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도 배달을 해보자. 배달을. 저희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다 하잖아요. 그 배달을 크고 작은 데서 예를 들면 요즘 배달에 뭐 이게 굉장히 그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속전속결 뭐 갈 수 있는 거. 그래 점점 하다 보면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그 상인들께서 마음을 비우신 것 같아 다들. 너무 이렇게 되니까 힘드시죠를 물어보는 자체가 힘든데 왜 물어봐 그걸 이거잖아요.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답하는 거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못 하시겠대. 네. 이제는 오히려 네. 그럴 정도에 그냥 마음을 비우셨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 이제 원망을 많이 하는 게 뭐 나라 정치 못해서 이런 것도 원망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원망도 하시고 그게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이야.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또 뭐
좋은 그 정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음. 좀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급선무로 가장 맨 앞에 놓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서민 경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놓는 게 그럼 우리나라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뭐 역동성이 있지 대기업만 살아서 되겠어요? 밑에서 다 진짜 뭐 힘들어 그러는데 그럼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날이 좀 이 시간을 조금 견디면 뭐 제가 뭐 장담 못 하건데 올 뭐 후반기 정도는 서서히 이제 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한 7시면 되면은 이제 강합니다. 조용해요. 그냥 너무 조용합니다. 네. 너무 조용한데 진짜로 뭐 사람 이제 뭐 지나다니는 거. 그러니까 저 그지, 거기서 살수 한마디 있는 다음에 이제 재래시장이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이 뭐 밤 시간에 오는 거는 극히 좀 드무니까 그럼 그런 거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먹거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제천에 가면 뭐가 있는데 여기더라. 또 이런 걸 딱 하나 두 개 생기면 결국은 또 뭐 유명인들이 오게 또 만드는 거지 여기를. 유명인들이 오게 만드는 거는 그것도 또 뭐냐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거죠. 야 갑시다. 아니 강원도 정선 갈 수도 있고 제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정선 가지 말고 제천 가자. 똑같은 거 있다. 거리 비슷한데 여기 가면 이런 거 있고 예능이든 드라마든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거 찍으면서 제천 시청도 빌려주고 제천 경찰서에 가서 경찰 장면 찍고 뭐 법원 가서 법원 장면 찍고 다 제천에서 모든 기관이 협조해 주는 거야. 그런 걸 다 받아넣어요. 우리가. 부산의 국제영화제가 저렇게 된 게 거기에 그런 어떤 외부를 유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제천에 드라마 찍는데 뭐 법원도 나오고 뭐 경찰서도 나오고 또 경찰서장님만 찍고 시장만 같이 찍는 거야. 협조 다 해주는 거죠. 거기 가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 시장 가고 뭐 다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네. 좋은 말. 또 여기 그 고연자님께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어요. 고연자님께서 좋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또 우리 최민석 감독님께서는 요즘 시장이 물건만 파는 단순 기능을 벗어나서 문화예술 콘텐츠와 협업 기능을 공유한다라는 말씀 소개해 주셨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전남 광주의 대인시장이라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순년님께서는 드라마로 단양 8경, 제천 10경을 알리는 콘텐츠가 너무 기대가 된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박정식 의원님하고 우리 문병훈 대표님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인사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혹여나 또 저기 시청하고 계신 분이 또 뭐 사전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두 분 인사를 나누셨어요. 근데 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래 솔직한 얘기 또 바람을 또 전해주시니까 아마 박정식 의원님도 또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러면 바람을 한번 좀 또 들어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같이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또 앞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번 그 시장 분들과 상의도 한번 뭐 제 아이디어와 그 시장 계시는 분들이 또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합을 해서 뭐 중앙의 힘이 필요하면 중앙 쪽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뭐 이렇게 한다고 다 그게 아니라 제천의 시장이 달라졌다. 제천의 우리 시장이 달라졌다는 이런 게 제천 시민들이 한번 알 수 있게끔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많은 노력 좀 해주시죠. 네네네. 오늘 저 문병훈 대표님 이렇게 장사 끝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너무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야, 참 지금 다시 봐도 좀 새롭네요. 그 귀가시게 64%대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예요. 모래시계 OST 백학을 뮤직비디오로 같이 보셨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배우들 스태프들을 지금도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신다면서요.
7월 23일이 이제 우리 저 김종 감독께서 기일이죠? 네, 길이. 아, 7월 23일이. 네. 그래서 그날은 뭐 다들 이들 제쳐두고 다들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산소 묘비에서 그날 하루 이제 뭐 옛날 생각. 그래서 아이고. 올해는 네. 좀 색다르게 네. 그동안에 우리 함께 만든 드라마 이런 영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다음에 좀 행사를 좀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일도 네. 하시려고. 네, 그래서 책도 하나 나왔고 해서 뭐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해볼. 또 제천의 고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김종학 감독은 여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아마 다니시다가 서울로 가셨고. 네. 이제 저는 단양이고 그래서 네. 참 우연찮게 방송에서 만나서 네. 형제처럼 한 20여 년을 같이 지냈죠. 네. 제천에는 김종학 PD, 음. 단양에는 박장식 PD. 예. 그래서 뭐 둘이 약속이나 하고 뭐 방송에 만난 것처럼 네. 뭐 그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저는 어떤 연출부 생활부터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럼 밑바닥부터 계신 밑바닥부터 거잖아요. 있습니다. 네. 밑바닥부터 보통 뭐 가서 진짜 제 나이가 같은 뭐 이런 친구들은 네. 또 위에 선배가 막 되고 네. 저가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에 뭐 그 연출부 생활하고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네. 많이 그 어떤 김용 감독에 대한 그 도움도 많이 받고 저를 뭐 많이 매섭게 가르쳤죠. 네. 거의 뭐 김종학 PD는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독사래매요. 독사. 그러니까 아니 독사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 예를 들면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네. 그 노르목까지 가는데 네. 그 뭐 장비 다들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차가 있어요. 이동차라고. 네. 보통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레일을 예, 쫙 하는 그거를 메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 레일하고 다 좀 챙겨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노고단 위로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하여간 장비 같은 걸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밥을 안 먹이고 뭐 그런다 그래서 밤새고 철야 날칠 때까지 찍고 막 그런 하여간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네. 그 드라마를 만들고 나면은 그 배우들은 그런 뭔가 허전함을 메꿔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카타르시스가 네. 확 뭔가 이렇게 풀리는 이런 느낌 그 배우들이 갖고 있거든요. 아 저분한테 가면 연기나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역동성이고 계속 움직이는 거고 나를 살아있게 움직이는 이런 감독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감독이 할 역할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당한 그런 쪽에 타고난 분이죠. 네. 또 우리 단양 장다리 이옥자 회장님께서 영화 극한 직업의 수원 왕갈비 통닭의 탄생처럼 제천 단양에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무언가 좀 이슈가 되길 기대한다는 또 이런 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또 우리 박장식 의원님이 또 추구하시는 문화예술이 또 같이 살아 숨쉬는 드라마, 영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관광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 정 대표님도 네. 뭐 해외 여행을 가는데 나라를 정했어. 네. 덴마크다. 어디서 자지? 네. 가서 뭘 먹지? 네. 어디서 사진 찍지? 네. 그다음에 기념품 뭐를 사오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철에 그걸 만들면 돼요. 간단해. 네. 제철에 와서 어디를 자지? 뭘 먹지? 집에 갖고 갈 기념들은 뭘 사가지? 뭐 이런 거. 그다음 사진을 찍는데 어디가 찍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천에 그런 거를 진짜 특별하게 만들면 제천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없는데 내가 해외 나갔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천에 오면 잘 곳이 마땅치 않다. 그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해야죠, 그걸. 네. 그럼 예를 들면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럼 기업에 우리가 대기업이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
관광 마케팅을 주업으로 하는 이런 어떤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제천단양에 이렇게 풍광 좋은 데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럼 그걸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기업하고 한번 가는 거죠.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네. 결국은 이제 또 귀결되는 것은 아까 문화예술이 살아 숨지는 제천단양 또 문화관광도시 3,300만 명이 제천단양이 아주 풀어져서 어우러지는 그죠? 네. 주말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제천단양의 한 어떤 그 테마로 인해서 네. 축제를 하는 거죠. 관광 축제를. 관광 축제. 그렇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봄에 했을 때 봄에 우리가 느낄 네. 수 있는 축제, 네. 가을에 느낄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관광 축제를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이 그 제천에서 단양에서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거지 중부권에서.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뭐 예를 들면 배우랄지 아니면 문화인이랄지 예. 아니면 또 밴드 같은 이런 예. 쪽이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하고 관련된 이런 쪽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결국 유치하려면은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외 무대가 됐든 뭐 실내가 됐든 그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오는 장치 멍석은 깔자는 거지. 그렇지. 멍석만 깔면 네. 그다음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럼 구경꾼이 오게 돼 있잖아요. 네. 누구 보러 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 인천의 이런 쪽에서도 그 락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 단양 제천에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 왔어요. 그 팀에서. 근데 이쪽에 지역에서 유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이 텐트 칠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다가 그리 갔어 저기 가평으로. 경기도 예. 가평으로요. 거기에 저기 정병국 의원이 하시는 그쪽으로. 사실 그 제천단양에도 한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한번 매년마다 한번 온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락 가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 큰 돈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멍석을 깔아주면 오게 되는. 멍석도 안 깔고 계속 그냥 우리가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제천단양에 3,300만 명의 관광 시대가 열린다. 참 그 생각만 해도 그죠? 네. 또 여기 우리 33인을 만드세요. 33인을 네. 이제 하여간 뭐 이쪽 저쪽 33인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네. 그것도 뭐 말 되잖아요. 좋은 그죠? 방법이네요. 33인을 뭐 음식 다양한 아이디어 장인들 네. 33인 딱 만들어 제천단양에 네. 장인 33명 네. 딱 해서 이 뭔가 으쌰하는 이 기운을 한번 만들 수 있지.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33인의 협의회를 만들든가 이래서 그 발전위원회가 되든 33명의 발전위원회 각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네. 함께 한다면 그 뭐 좋은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여기 또 우리 박주리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아시아 문화원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러세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천단양 잔치지도 책자를 만들면 어떨까요? 중요 축제, 읍면동 잔치 등을 계절별로 축제 의미별로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동네 맛집도 소개하고 여행 전문 작가들과 지역 그렇죠. 입당군 네, 이러한 네. 선생님들 그다음에 일러스트 작가들이 모여서 기획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그 제안을 주셨어요. 또 잘꽃 지역 숙박업체와 상의해서 모텔을 레지던시로 혹은 게스트하우스로 변신 및 유도해서 리모델링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기업 또 후원도 또 필수라고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말씀하시네. 네, 일맥상통하시는 네,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거든요. 네. 자, 오늘 박장식 전 국회의원님, 우리 뭐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베토벤 바이러스, 그다음에 하얀 거탑, 뭐 이런 그 유수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한 50여 편의 작품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19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문화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위원도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 네. 예, 대표 주자로 뛰신 거나 거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그 또 뭐 모래시계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에서 같이 참여하셨던 우리 박상원 배우가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이번에 올 때 사실 뭐 그 저희 스태프들 저와 같이 일했는 스태프들이 뭐 좀 바쁘고 또 함께 좀 참여를 할 어떤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 또 그 대중문화인들이 어떤 정치하는데 참여 막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때가 올 때, 네. 때가 왔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한번 만나는 이런 기회는 뭐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거고 지금 약간 좀 좀 나라 분위기가 좀 뉴스마다 좀 침울한 게 많아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내려와서 뭐 엄원길 대장이나 뭐 박찬호 선수나 네. 또 뭐 이런 뭐 정준호 등등 이런 아이고. 근데 이순재 선생도 제가 이 다낭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그 좋은 데 가느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여기 때가 됐을 때 오셔서 많은 어떤 뭐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가깝게 교감도 네. 하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또 그렇죠. 만들어야겠네, 그죠? 이건 문화예술이 어떤 살아 있는 거죠. 이제 영화 감독들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충북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충북 네. 출신도 그 나피디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충북 출신이고 뭐 감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자 제천단장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어떤 그 영상 문화의 꽃을 피우는 네. 그런 얘기를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어떤 충북이 살려면은 그런 영상위원회 잘 만들어서 한번 지금 현업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참여를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자.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박정식 의원님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세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달려왔는데 혹시 오늘 좀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마무리 인사 하실 거 있으시면? 어쨌든 이제 뭐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이제 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유명인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네. 문자를 보냈더니 뭐 연결을 하면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태진아 네. 선배 노래 나왔잖아요. 네, 네. 그 태진아 선배가 저기 한남동에서 그 레스토랑 가시거든요. 지금 문자가 왔어요. 네. 그 생방이에 생방인가 뭐 그래서 네. 그렇다 그랬더니 뭐 연결해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는 또 그렇게 해서 박성훈 씨도 연락이 왔고.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또 전화 연결하면서 네, 또 직접 그렇죠. 하시는 또 그런 생동감도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시간 또 한번 그리고 이제 만들어. 뭐 제천은 제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공약이 이제 문화관광 1번지에 네. 관광센터를 만들고 또 그 어떤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이런 부분도 지금 뭔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지금 손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원주 서울이잖아요. 네. 청주잖아요. 네. 근데 제천 단양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제천의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 몇 개가 있지만 심혈관 관계되는 거는 중요하죠. 그거죠. 심혈관이 뭐 뇌혈관과 네. 심장과 혈관에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면 그 완전 생사를 그렇죠. 진짜
수분 만에 이게 생명을 그럼요. 앗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골든 네. 타임을 놓치면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시골이 다 뭐 불편한 곳에 계시고 음. 지금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제천단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적어도 제천 정도에는 뭐 영월이나 이쪽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충주나 뭐 단양 뭐 인근 이런 쪽에 보면 뭐 하나 정도가 충분히 여긴 들어설 만한 곳이라고 봐요. 지금도 아마 제천에 뭐 심혈관 관계된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시스템이 그렇게 화려하게 돼 있지는 않은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제천에는 하나 꼭 필요하다. 네. 원주까지 가도 우리가 자리를 못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네. 심혈관 센터.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동네가 행복한 건 뭐냐 건강하고 네. 건강 복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공기 좋고 이런데 병 들고 집에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병에 대해서 어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혹시 내 몸이 쓰러지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네. 거라면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원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으면 네. 쓰러지고 네. 제천에 그런 게 하나 딱 있으면은 응급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심혈관 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뭐 심히 고민을 공약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 터미널도 보니까 네. 우리 터미널이 옛날에 있는 터미널 그대로의 버스 터미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예를 낙후돼 들면은 있어요. 조금 외곽으로 주되 외곽을 좀 살리면서 네. 예를 들면 주차 그게 있지만 2층 뭐 예. 지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어떤 그 먹거리나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요새는 복합 시설로 다 그렇죠. 가거든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왠지 그 옛날 그 향수해졌던 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너무 우중충해. 네, 너무 우중충해. 그래서 네. 이거 거기는 무슨 공원화 시키고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 땅이 어디거니.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그 땅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이쪽을 공원화 시키고 그쪽을 뭔가 멋있는 그 제천 버스 터미널이 뭔가 트레이드 마크가 좀 네, 될 정도로 맞습니다.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제천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또 철도 중심 도시인데 철도라는 것도 역사를 지금 뭐 곧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네. 여기도 철도에 대한 어떤 중심지로서의 뭔가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것저것 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제가 준비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서서히 하나 둘씩 네. 이렇게 또 제천의 지도자 여러분들과 네. 함께 풀어볼 생각이 네.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고 또 같이 꿈꿔보는 네네. 그런 시간을 네. 갖고요. 지금 또 선화공주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제천단양에 우리 그 심혈관 센터가 아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화공주님께서 건강이 우선이지요. 대찬성입니다라고 그래서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천단양 우리 시군민들께서 가장 좀 원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들은 지금 네. 시골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자제분들은 다 서울 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이 쓰러졌다. 이거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천에 심혈관 같은 센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안심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쓰러졌는데 원주 서울로 언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잘 되는 게 의료 어떤 사각지대 네.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보면은 그 건강한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3만 한 2, 3천 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우리 권역별로 적어도 작은 권역별로 몇 개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없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제천단양에 이번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고 제천단양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뭐 오래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이제 좀 달라져야 돼. 변화를 해야 되겠다.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먼저 무슨 역할을 하나 작은 거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제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천단양에 앞장서서 중앙 무대에
가서 제천당을 알릴 수 있고 힘 있고 강한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천당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 저를 좀 믿으시고 저도 우리 고향에 계신 선후배님을 다 믿으시고 고향 발전에 이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래는 제가 마지막 선곡은 저 이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장사익의 그 희망한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의견으로 좋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장사에게 희망 한 단 띄워드리겠습니다.